자, 조중동의 80년 세기 게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걸 보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미국과 한국 대통령은 항상 긴장 관계였다. 그게 뭐 왼쪽은 왼쪽대로 긴장, 오른쪽은 오른쪽대로 긴장이에요. 제일 긴장이 살벌했던 사람은 오른쪽의 우남이 승만과 박정희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것 때문에 이제 숨진 것도 그것과 관계가 있으니까 뭐 미국의 공작위에서 죽었다고까지는 제가 말 안 하지만 그건 모르는 일이고 김재규라는 특이한 사람이 있었으니까. 예. 이 조중동의 80년 세기 게임은 어떤 거냐면 80년 묵은 게임인데 미국과 한국 대통령 사이의 긴장 균열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의 영향을 극대화하는 거죠. 이게 긴장 균열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일단 한국이 국격이 비루하고 국력이 비루하잖아. 그런데 그 우남이나 박정희 같은 사람은 그 비루한 나라의 대통령이면 미국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될 거 아니야. 고개 빳빳이 들고 미국을 쥐어짜갖고 미국의 대한 전략, 그러니까 한국 정책을 비틀어서 방향을 수정하도록 강제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긴장이 있는 거고. 또 박정희나 우남이나 신군부를 볼 때 미국은 좀 민주주의의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미국 입장에서 한국 대통령은 왼쪽 대통령에도 오른쪽 대통령에도 예측이 불가능하다 이런 불안감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나 중국과 커넥션이 있지 않을까라고 아마 DJ나 문재인에 대해서는 많이 의심을 했을 거고. 그 노무현에 대해서는 뭐 저 사람 참 여러 가지로 다 좋은데 왜 주사파를 부둥켜 안고 키우고 있냐 이런 의심이 있었을 거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저 양반은 뼛속에 반미 친중 그 근성을 깊게 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의심이 있었을 거고. 그래서 이런 게 다 그 대통령 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쭉 짚어볼게요. 우남 이승만 감히 미국의 압력을 넣고 미국의 전략을 비틀어 수정을 강제하는 자예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은 조금만 젊었으면 살벌한 독재 체제를 만들었을 것 같은 자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거하려고 그랬죠. 근데 공산화 위협이 있어서 제거를 못했죠. 그 계획을 포기했습니다. 박정희 미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의 고개를 빳빳이 들고 개기는 자예요. 그리고 군부 독재 파시즘으로 튈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특히 유신 이후에 특히 땅콩 농장 그 농장주 입장에서는 공산화 때문에 좀 우리가 손을 못 보지 안 그랬으면 하루 빨리 저거 제거해야 되는 자 이렇게 봤을 거예요. 예. 얼마나 그게 우습게 보였으면 미국과 그 긴장이 셌다고 보였으면 문세광이 제1교포인 문세광이 와서 암살을 시도해서 그 와중에 유경수 여사가 숨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30년 동안 거의 조총련을 손을 안 보잖아 일본이. 그래서 반일하려면 똑바로들 하시라고 좌빨 아저씨들. 그거 뭐 옛날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야. 일본이 25년 동안 교포 보낸 거 문세광 같은 자가 와서 그 짓을 했는데도 그 후로 30년 동안 조총련 손 안 보낸 거 25년 동안 25년 동안 제1교포 북송한 거 10만 명 문세광 이후에도 30년 동안 조총련 손 안 본 거 그 다음에 지 마음대로 영해축소에서 우리 대한해협 동해 이런 데를 굉장히 불안정하게 만든 거 그런 걸 비판해야지. 그게 진짜 반일이지. 옛날에 뭐 그거 확인이 될똥말똥한 거 끄집어내가지고 일본을 악마화시켜서 그걸 있지도 않은 일본의 지금 모습을 그려놓고 거기다 총 쏘는 게 반일인가? 웃기는 자들이야. 예. 레이건은 신군부를 이렇게 봤을 거예요. 대한민국의 정치적 경제적 위기를 이때 굉장히 어마무시한 위기거든요. 지금 왜 그러냐면 제2차 오일 쇼크 터지고 대한민국이 정부 주도 투자 중심의 성장 모델에서 민간 주도 그 시장 중심의 제도로 넘어가는 과정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정치적 경제적 위기를 잘 관리해서 넘기고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자들이라고 한편으로는 신군부를 봤을 거고 다른 한편으로는 남미 스타일의 무지막지한 훈타로 변질할 위험성이 있다라고 봤을 거예요. 레이건 정부 때 특이한 게 민주화를 많이 장려를 해줬습니다. 추진을 하고 미국의 입장이. 그래서 필리핀 민주화가 레이건 때 되죠.
황색혁명이. 그리고 한국도 그런 미국의 비호 아래 조중동이 날뛰고 그러면서 운동권 학생들이 대접을 받고, 그때 조중동 몰랐나? 다 알아. 막스 레닌주의 공부하는 애들이고 주사파 공부하는 애들이니까 다 알면서도 계속 그런 건 싹 감춰놓고 민주화 운동인 것처럼 계속 포장해서 띄워주잖아요. 조중동이. 90년대까지도. 다 알죠. 당연히 다 알지. 왜 몰라. 90년대 한 초중반 중반까지도 주사파를 거론하면서 운동권을 비판하지 않았어요. 조중동이. 그냥 민주화 운동 세력인 것처럼 포장해서 얘기를 해줬어. 거대한 사기극이죠. 네, 거대한 사기극인데 어쨌거나 이 남미 스타일의 무지막지한 훈타로 변질할 위험성이 있으니까 민주화시키는 게 좋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필리핀이나 이런 후진국 전체, 개발도상국 전체에 대해서 미국의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쭉 보면 계속해서 미국과 한국 대통령은 긴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계속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다음번에 YS 때는 어떠냐? YS를 미국이 볼 때는 이게 이 인간 럭비공 같이 예측 불가능하게 튀고 주변에 이상한 자들 잔뜩 깔려 있다. 한완상 같은 사람이 써줬을래나 누가 써줬을래나 모르겠는데 YS 때 그 취임사가 그거 아니에요. 어떤 동맹도 민족에 우선할 수 없다. 김일성이 미국 클린턴보다 우선한다. 그 소리지. 그 취임사예요. YS 취임사예요. 햇볕 정책이라는 단어를 최초로 쓴 대한민국 대통령이 YS입니다. 그러니까 럭비공 같아요. 이 사람은. 그러나 미국 입장에선 이거 잘 활용하면은 글로벌리즘 세계화에 잘 써먹을 수 있겠는데, 그래서 YS가 세계화라는 단어를 그때 이제 만들어내고 그 YS 진영이 세계화 그게 뭐 지상 명제인 것처럼 막 떠들었는데 세계화가 뭐예요? 그러면은 글로벌 스탠다드 이런 얘기는 안 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YS뿐만이 아니라 이론가들도 무식해서 그걸 그렇게 표현을 못 해요. 글로벌 표준,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키는 겁니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IMF 겪고 나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YS도 이 사람 럭비공 같이 튀어가지고 또 그냥 갑자기 뭐 북한과 쎄쎄쎄 한다 그러고 난리 부릴 수 있고 이상한 데 튈 수 있으니까 이거 잘 봐야 돼. 긴장이 있다고요. YS 대해서도 미국이. DJ는 사실 저도 그렇고요. 그 사람 외국서 이렇게 나가 있을 때 북한과 어떻게 연결돼 있는 건지 아무도 몰라. 본인밖에 모를 거예요. 근데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돌아가셨다고 얘기할게요. 숨진 사람이니까. 잠재적 위험성이 있다고 봤겠지. 그러나 선수라고 봤을 거예요. 그래서 한국을 민주화시키고 IMF 이후에 글로벌 자본이 한국 경제를 장악하는데 물고 잘 터지고 있다. 착하네. 이런 관계였을 거예요. 양가적이죠. 안보나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본원적으로는 불안한 인물이지만 선수기 때문에 대형 사고는 안 칠 거다. 그런데 이 사람 잘 내세우면 글로벌 자본이 한국 경제 싹 털어먹기는 참 좋다. 뭐 이런 관계였을 거예요. 예. 이런 걸 파고들어서 조중동이 게임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고 나서 이제 노무현이죠. 노무현은 정말 제가 함부로 욕을 안 합니다. 이 사람 한미 FTA, 평택 험프리 기지, 제주 강정 기지 이 굵직굵직한 물꼬를 튼 게 다 노무현이에요. 그런데 품 안에서 북한과 밀접한 관계에는 주사파는 또 잔뜩 길렀잖아. 그래서 노무현 때 갔을 때 컨돌리사 라이스인가 노무현 쪽 사람 보고서 당신들 서해 교전에서 숨진 사람들 이름이나 아냐고 그렇게 쏘아붙였지.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양가적인 판단을 하는 거지. 오히려 이제 아마 아들 부시가 노무현에 대해서 애틋하게 생각하는 거는 저 사람이 주사파 운동권 애들이 달라붙어가지고 만들어낸 대통령인데 한미 FTA 평택 험프리 기지 제주 강정기지 같은 큰 물꼬를 텄다. 보통 인물 아니다. 저도 인정하니까 아들 부시도 그런 차원에서 인정을 했을 텐데 아들 부시가 지금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보기에 그건 누가 노무현의 빨갱이 근성이라 그래가지고 북한의 만수대
걔들 말하는 만수산 궁전인가 만수대인가 어쩌고 저쩌고 저기 북한에 그 인민대회 열리는데 인민대표자 대회 열리는데 거기 가서 인민주권이 나오는 전당이라고 썼단 말이에요. 인민주권의 전당. 그걸 보고 노무현 빨갱이 근성이라고 했는데 웃었어. 저 사람 북한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빠갱이 나빠 이 소리만 할 줄 아는 정말 개또라이 같은 우파라고 웃었어요 속으로. 북한은요 주권의 원천은 인민이 아닙니다. 김일성 민족의 태양 김일성이에요. 노무현이 법을 전공한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 가서 노무현이 일종의 말하자면 풍자적인 혹은 자기 나름대로 북한 애들한테 충고를 한 거예요. 야, 너희 진짜 인민주권 한번 해봐. 수령주권 말고. 만약에 북한 사람이 거기 가서 적는데 우리 만수산 궁전인가 뭔가 이름 모르겠어. 만수대인가. 여기는 인민주권의 전당입니다. 이러면 걔 끌려나가서 총살당해요. 야, 이 갓나 새끼야. 주권이 인민에서 나와? 수령에서 나와 임마 하고 빵이에요 그냥. 그때 북한에서 안 돌아가시기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돌아가셨으면 그걸로도 좋았던 것 같아요. 저기 그 부엉이 바이오스 의문사 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죠. 그 다음에 이제 이명박 이건 나긋나긋 맹탕이에요. 윤희상 기념사업회 이사입니다 이 양반이. 지금은 그런 게 없는데 옛날에는 그 클래식 음악 하는 데서 상 중에서 제일 그 호화찬란한 권위 있는 상이 북한을 좋아서 죽고 못 사는 윤희상이를 기리는 윤희상 기념사업회 상이 클래식 음악의 최고의 상이에요. 대한민국 그런 나라입니다. 클래식 음악 생각을 해보세요. 바이올린 특히 기악이라는 게 보통 돈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바이올린 킬 때 활 하나에 3천만 원씩 하잖아요. 요새는 더 하겠지. 좋은 바이올린은 바이올린 말고 활이 3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거 키는 게. 그런 사람들이 내가 꼭 받고 싶은 상, 몰라 윤희상 기념사업회에서 주는 상이 바이올린도 미치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꼭 받고 싶은 상, 요즘 말하면 이민창 같은 분이 내가 꼭 받고 싶은 상이 윤희상 기념사업회 상인 거예요. 풍조가 그랬다니까요. 대한민국의 이 빌어먹을 놈의 클래식 음악계가. 통탄할 일이죠. 통탄할 일. 그럼 거기에 이사장님은 누구냐? 예, 이명박 정부 때 아마 국무총리랬나? 예, 이홍구 선생. 기가 찰 일이에요. 기가 찰 일. 그다음에 이명박이 얼마나 나긋나긋한 맹탕이냐면 천안함 폭침 이후에 미국 확인도 안 하고 전쟁기념관에서 회견을 했잖아. 북한 패겠다는 회견 아니에요. 미국 확인해야지. 팔까? 패지마. 그럼 나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우리 국민한테. 너희 어디까지 진실을 까줄래? 미국이 그 당시에 저거 북한 소행이다라고 못만 박아줬어도 그러나 패진 않겠다. 그리고 중국에 강력하게 하겠다 오히려. 미국이 그렇게만 얘기를 했어도 박선원이 그 국정원 그 기조실장하고 그 1차장 하면서 국정원 작살내 갖고 지금 저기 스미테리 사건까지 만든 그 박지원과 깐부 먹고 국정원 들어먹은 그런 자들이 그 당시에 미국도 북한 소행이라고 아니라고 하는 거를 왜 한국 정부가 그럽니까? 이거는 조작입니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해서 천안함이 조작이라고 국민 여론조사하면 90%까지 나왔어요. 2011년에. 지금 보시고 계신 우리 시청자님들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한 1, 2% 그중에 1, 2% 되시는 분들은 맞아 내가 그때 북한 소행이라고 생각했나비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왜 그러냐면 다 그렇게 떠들고 그때 이제 페이스북은 없고 트위터인데 트위터 그렇게 떠들고 이러니까 다 홀랑홀랑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그리고 독도 나들이 하죠. 그리고 이명박은 나긋나긋한 맹탕이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 저거 잘 활용하면 되는 맹맹한 자. 미국이 어두컴컴하거든. 오바마는 굉장히 컴컴한 성격의 지도자예요. 2012년 3월 푸틴 아바타인 메드베프 대통령. 그러니까 그 당시는 대통령이 사면임을 못해요. 지금은 아닌데 러시아 헌법이.
그래서 푸틴이 2번 임기를 하고 메드베프한테 한 번 임기 넘겼다가 다시 푸틴이 대통령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그 한 번이 푸틴의 아바타 메드베프가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메드베프하고 오바마가 정상회담을 했단 말이에요. 2012년 3월에 그 둘 사이에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오바마가 황당한 얘기를 해. 뭐냐면은 올해 말이에요. 11월 대선이 끝난 다음엔 말이죠. 내가 말이에요. 미국 러시아 미사일 방어 시스템 협상에서 러시아에 많이 양보할 테니까 그때까지는 러시아 측이 내가 좀 세게 나가더라도 봐주세요. 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정상입니까? 직접 들어보십시오. My last election, basically. Yeah. After my election, I have more flexibility. Yeah. Yeah, I understand. I transmit this information to Vladimir and understand. 지금 말씀을 제가 보스인 블라디미르 푸틴한테 전하겠습니다. 참, 미국이 이러니까 당연히 이명박은 몸성이 잘 지냈지. 그래가지고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박근혜 저기 탄핵 때 국민의 뜻에 따라서 탄핵 찬성합니다라는 식으로 처신했다가 자기까지 엮여서 감옥 갔지. 난 그래서 이명박에 대해서는 정말 좀 경멸해요. 경멸합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비극적인 인물이죠. 네. 미국 입장에서 박 대통령을 보면 미국과 박 대통령의 선친인 박정희 대통령 사이가 특히 미국 대통령의 그 땅콩농장 주인인 바람에 별로 안 좋잖아. 좀 음모론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저거 박정희 대통령 죽음 뒤에 미국의 손이 있다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 정도 사안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해 그 박 대통령 죽기 직전에 카터가 한국 왔을 때 우리나라 그 의회에서 국회에서 연설하면서 계속해서 인권 민주주의 했어요. 그 얘기는 박정희 날려라 이거지. 시그널이.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저거 근성 자체가 좀 빼딱한데 퇴임 후에 500만 표를 몰고 다녀. 3김 이후에 최대의 정치꾼이야. 정치적 지도자야. 근데 그 오바마 때 이길 줄 알았던 힐러리 클린턴이 떨어져 버렸네. 대통령에서. 그러니까 다음번에 저 트럼프가 집권한다 그러니까 시한폭탄을 묻었을 수가 있어요. 한국 탄핵을 하고 한국을 불안정하게 만들어서 한반도를 굉장히 불안정하게 하면 저 트럼프가 개고생할 거다. 저는 그렇게까지 의심해요. 솔직히. 왜 그러냐. 11월 때만 해도요. 10월 때 11월 초 박지원까지 탄핵 같은 거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했었어요. 그게 11월 초가 그게 미국 대선 아니에요. 미국 대선 직후에 그 다음부터 확 바뀌어갖고 탄핵으로 11월 말쯤 분위기가 바뀌더니 12월 8일에 신문 쪼가리 쫙 한 탄핵 문서랍시고 신문 쪼가리 보도 내용에서 신문을 보도 내용 삼아서 탄핵 쪼가리 만들어서 그걸로 들이밀고 하루 만에 의결했잖아. 김무성, 유승민까지 나서서. 그리고 같은 달 뉴욕 연방검찰은 반기문 형제 조카를 중범죄로 엮어넣었죠. 외국을 대리해가지고 돈 거래를 하고 그 돈 거래를 자금 세탁을 했다. 제대로 신고 안 하고. 그게 이제 한국 경남 기업이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게 중간에서 브로커 하려고 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과는 아무 상관도 없어. 그런 일을 미국인이 했다라 그래갖고 엮어놓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반기문 바로 사퇴하죠. 그러니까 저거는 문재인 같은 자한테 권력을 줘가지고 한국에 시한폭탄을 묻으면 그때는 아직 오바마가 대통령일 때예요. 선거는 11월 초에 저게 이겼지만 누구야 11월 초에 선거는 트럼프가 이겼지만 취임은 1월 20일이니까 12월 말이면 아직 오바마 때예요. 그리고 저거 한 그 연방검찰은 원래는 보통 이제 정부가 바뀌면 연방검찰의 간부들이 다 그만둬요. 관례가 그래요. 안 그만뒀어. 유일하게 그 사람 하나만. 그래 나중에 해임됐을까 그래요.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뉴욕의 맨하탄 지역 담당. 그게 이제 우리로 치면 특수부 최고 대빵이거든요. 남부 뉴욕 남부
검사인가 그래요. 연방 검사. 그러면 그 당시에 그 뉴욕의 그 연방 검사, 그걸 뉴욕 검찰이라고 표현했는데 연방 검사예요. 뉴욕의 연방 검사하고 반기문 사이에 뭔가 만약에 이야기가 있었다 그런다면 중간에 직접 만날 수가 없으니까 거간을 누가 했겠냐. 뭐 음모론적 상상을 한다면 저는 강경화라고 봐요. 그리고 강경화가 그거 하면서 동시에 이런 일이 진행하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문재인 쪽에 연락을 하고 그래서 문재인 쪽 입장에선 강경화야말로 미국 선을 확실히 잡고 있는 거물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그래서 강경화가 문재인 정부에서 느닷없이 아무 자격도 없는 아무 전문적 식견도 없는 사람이 외무장관으로 마르고 닳도록 권력을 누렸다. 저는 그게 저의 음모론입니다. 그냥 소설이에요. 네, 뭐 증거가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또한 그렇게 음모론적으로 생각을 하면 트럼프 정부는 이미 이렇게 벌어진 상태에서 1월 20일 날 들어왔는데 뭐 수습을 해야 되는 일인지 이게 뭔 일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고 가는데 한국에서 탄핵 인용한다고 하니까 그 마음씨 좋은 틸러슨 국무장관은 그래요? 그러면 탄핵을 언제 인용합니까? 네, 3월 10일이요? 네, 그럼 저는 한국에 3월 11일 날 도착할게요. 틸러슨이 탄핵 인용 다음 날 도착해요. 이게 다 뭐를 의미하겠어요? 이러한 깊은 갈등이 있다는 걸 알고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까지는 친중으로 나갔었잖아. 전승절까지 참여하고 2015년 9월 달에 그 천안문 광장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옆에 시진핑 푸틴 다 있고 다 그렇게 같이 사진 박았잖아요. 그 당시 박 대통령 입장은 뭐 친중을 한다가 아니라 중국을 움직여서 북핵을 컨트롤하겠다는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 야, 이 사람아 우리 그거 10년 넘게 해왔어. 우리 미국이 나서도 그게 안 돼. 근데 왜 당신이 하냐. 그렇게 되는 거죠. 당신 딴 계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지. 아무튼 그리고 그 당시에 미국의 집권 정부가 아까 그 메드베프 보세요. 여기 클린턴 보세요. 이런 종류의 사람들 이게 거의 뭐 제가 보기에는 거의 어두컴컴하기가 뭐 칠흑같이 어두컴컴한 사람인데 힐러리 보세요. 그렇게 잘난 체하지만 저 사람 때문에 리비아의 그 미국 대사관의 그 대사까지 죽었잖아. 그래서 저 사람을 나는 벵가지 거리라고 부르잖아요. 그 리비아 벵가지 대사관이 습격당할 수 있다라는 경고를 계속 밑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아 하다가 그렇게 당했지. 영화 13에 나오죠. 잘. 벵가지 걸. 그러니까 미국이 최악이었었어요. 미국의 카터보다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네거티브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음모적이고 어두워. 그 오바마 집권 세력이. 그거니까 박 대통령하고 맞을 수가 없죠. 그 틈새를 노리고 조중동이 휘저은 거지. 그 조중동은 말하자면 이렇게 그러니까 쐐기 게임을 해온 거예요. 쐐기 게임 하면서 항상 이기는 게임을 한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의 업의 그 본질이에요. 문재인을 대해서 미국은 어떻게 봤을까요? 뭐 반기문까지 이렇게 주저앉히면서 뭐 그게 트럼프 때든 뭐 오바마 때든 아무튼 어떻게 권력 잡도록 도와줬지만 사실은 그 반기문 주저앉힌 건 그 힐러리 클린턴 그 오른팔입니다. 그 사람 기고한 글 보면 살벌해요. 힐러리 클린턴 지지하고 기고한 글들을 보면. 어쩌다 권력 잡도록 도와줬지만 뭐 사실은 저 문재인 저거 중국 간첩과 다름없는 자 아니야? 그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 중국에 대한 접근을 강력하게 관리해야지 뭐 이렇게 봤을 거예요. 예. 참 기도 안 찼을 거예요. 트럼프가 문재인 볼 때. 기도 안 찼을 겁니다. 네. 자, 그렇게 이제 쭉 보셨지만 우남 때부터 여기까지 어떨 때는 미국이 이상한 입장이어서 어떨 때는 한국의 대통령이 이상해서 어떨 때는 한국의 대통령이 한국이란 나라가 국격과 국력이 너무 비루해서 뭐 이런저런 이유 또 그런 이유의 복합 이것에 의해서 한 번도 편한 적이 없어요. 한국 대통령과 미국 사이의 관계가. 한 번도 편한 적 없어요. 아마 제일 많이 편했다 그런다면 트루만 후기 때 우남과 트루만이 편했고요. 그다음에 레이간 초기 때의 그 전두환 정부와 레이간이에요. 근데 레이간 후기가 되면 레이간이 이제 민주화를 추진하니까 여러 가지 안 맞는 거죠. 예. 근데 그걸 또 순순히 수용을 해서
뭐 사람 많이 안 죽고 우리가 위대한 타협을 이뤘잖아. 그러니까 레이간도 대단한 거고 그 위대한 타협을 실제로 집행한 신군부도 대단한 거고 그 타협을 이끌어낸 당시의 넥타이 부대도 대단한 거고 예. 아주 참 구군이 닿던 사건입니다. 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그 절대적인 그 완벽한 합이 맞았던 적이 없어요. 이때까지 한 번도 없어요. 제 기억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때 이게 합이 맞은 거예요.